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7월 28일 화요일 에코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소식부터 문화과학 안전 분야의 다양한 뉴스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펼쳐진 우리 정상 외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브라질 정상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두 정상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경제 분야입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우리 기업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그리고 방산 우주 분야 협력도 본격화됩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주, 체육, 교육, 에너지, 산업기술, 영화, 사이버 보안 등 7개 분야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명실상부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상회담의 여운은 저녁 문화행사로 이어졌습니다. 룰라 대통령 내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브라질 외교부 청사 이타 마라치궁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등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13명도 초청돼 양국 정상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 외교로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대도 특별했습니다. 브라질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파울라 리마와 상파울루 시립합창단 단원인 다니엘 리가 삼바와 보사노바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다니엘 리가 우리 가요 상록수를 독창하면서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 공연을 끝으로 이 대통령 부부는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날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대통령 부인 잔자 여사와 함께 브라질리아의 연방회계감사원 문화센터를 찾아 문화교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여사는 브라질의 전통 축제를 주제로 한 전시를 함께 관람했는데요. 브라질의 6월 축제 페스타 주니나 이야기가 나오자 김 여사가 우리 추석과 강강술래를 소개하며 원을 이루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이 닮았다고 화답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원을 담아 하늘에 띄우는 브라질의 종이풍선과 우리 풍등의 닮은 점에도 두 사람은 공감했습니다. 문화센터 측은 서로의 문화를 수놓은 브로치를 선물했고요. 두 여사는 문화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엔 국내 문화유산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의 무대 이수자단의 두 번째 공연 있다 익다를 8월 8일 전주 얼수마루 소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하회별신 구탈놀이의 해악, 처용무의 품격, 진도북놀이의 역동성을 지닌 새 춤꾼이 경기 신화위춤을 매개로 하나의 무대를 꾸미는데요. 전석 무료이고 예약은 7월 29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사진을 찾습니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1800년대부터 1999년까지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을 배경으로 찍은 인물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소풍이나 나들이 사진 다들 한 장씩 갖고 계시죠? 네, 김해 대성동, 함안, 마리산 등 7개 고분군에서의 추억이면 됩니다.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하고 1등 상금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국민의 기억을 가야사 연구자산으로 남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반가운 연구 성과 두 가지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형 목조 건축에 쓰이는 고강도 접착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비싼 수입산에 의존해왔고 금방 굳어버리는 게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번 국산 접착제는 상온에서 10주 이상 보관해도 굳지 않고 원료비도 낮췄습니다. 게다가 냄새가 없어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허 등록도 마쳤습니다. 또 하나, 나무의 성장을 돕는 착한 미생물도 개발됐습니다. 식물과 공생하는 내생균을 활용한 건데요. 포플러와 버드나무 자생지에서 우수균주 5종을 골라 혼합했더니 뿌리 발달과 생장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두 나무 모두 빨리 자라는 속성수라 탄소 흡수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안전 소식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양평 광탄리 유원지를 찾아 수상안전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눈길을 끄는 첨단 장비들이 등장했는데요. 최대 1000kg을 견인하고 뒤집혀도 스스로 복원되는 무인 서프보드, 그리고 재난 현장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소방 드론이 구조 시연에 투입됐습니다.
주지사는 빠른 구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가정에서도 특히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9월 15일까지 도내 물놀이 장소 115곳에서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HIV와 바이러스성 간염, 성매개 감염 대응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늘이 마침 세계 간염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과는 뚜렷합니다. 2010년 이후 HIV 신규 감염은 42%, 관련 사망은 57%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지원 축소와 불평등으로 진전이 위태롭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WHO는 보건 서비스의 통합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을 종식의 열쇠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 외교에서 문화, 과학 그리고 우리 곁의 안전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